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3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3부를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저희 3부의 또 마지막입니다. 3부는 저희 김태성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인사부터 먼저 그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한 주간?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께도 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시장이 계속해서 기대감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그 기대감에 충족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실망감을 안고 지금 지나가는 한 주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래도 뭐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뭐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을 또 제가 들어드리면서, 그리고 왜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봐야 하는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또 많은 내용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하단에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링크가 뜰 텐데요. 그 링크를 타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많은 분들 지금 톡방에서 같이 수익률 올리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도 종목에 대한 고민 혼자 하지 마시고 장이 좀 어려울수록 도움을 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종목에 대한 고민을 들어오셔서 매수가, 종목명, 비중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께 상담도 연결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들어오셔서 월요일장부터 같이 좀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참여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렸고요. 바로 첫 번째 코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왕 한 줄평 시간입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대표님과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김태성 전문가님의 한 줄평부터 먼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지금은 포기보다 인내해야 할 때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나란히 좀 하락으로 마감을 해서 조금은 아쉽다라고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인내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지금은 기다릴 때가 맞는 건가요? 일단은 코로나 때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죠. 그게 뭐냐면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는 이 내려가는 속도와 내려가는 각도, 그리고 내려가는 깊이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다음 스텝을 좀 고민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참 지금 시장은 손절을 하자니 올라올 것 같고, 그죠? 네. 그리고 또 손절을 안 하자니 올라오지 못하고 있고. 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점이긴 한데, 일단은 저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다 생각이 듭니다.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볼게요. 네. 불과 반년 전이죠. 반년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뭐라고 했었죠? 10만 전자 간다. 언제 가나요? 네, 맞아요. 10만 전자 갈 수 있나요? 10만 전자 도대체 언제 가나요? 했던 삼성전자가 6만 원대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어떤 투자자든지,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가 문제냐면, 앵커님도 주식을 하시고 저도 주식을 하고 또 이 방송을 보신 많은 투자자분들 중 주식을 하시는 분들의 지금 공통된 부분, 현금 여력이 많지 않다라는 거. 근데 네. 역설적으로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는 지금 살 때일까요? 아니면 지금 사지 말고 기다려야 할 때일까요? 아마 포트에 삼성전자가 없고 현금이 많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저 가격대에 있다? 아마 엄청 좋아하셨을 거예요. 빨리 내일 장 열려라. 저거 내가 사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은 투자자분들의 지금 심리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은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고 오늘 보면 기관 투자자들도 좀 느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 보면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매수세가 중간중간 보이거든요. 중간중간. 근데 제가 왜 외국인은 지금 계속 삼성전자를 그럼 왜 안 사나요? 라는 이야기는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원달러 환율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사고 싶어도 사는과 동시에 환차손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뜻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선뜻 살 수 없는 것.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 정도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있다라는 것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5월 1주차에 있는 금리 인상, 그것만 좀 지나가게 된다면 충분히 우리나라 시장도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지금 4월 22일인데 5월 1주차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기다리셔야 합니다. 기다리셨다가 그래서 제가 오늘의 한 줄 평을 인내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도 그것 때문인데 저는 오히려 모든 재료들이 노출된 그 시점부터 재료 노출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5월에 이제 금리 인상이 지나게 되면은 우리 시장에도 좀 봄이 다시 온다, 반등이 올 것 같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제는 조금 지금은 인내를 하면서 기다려야 할 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마음을 편하게 좀 비우시고 금리 인상과 그 시기 일단은 잘 기다리시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한 줄평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3부는 김태성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지금 촬영을 해주시면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타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세요. 저희 톡방에서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또 신호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뭐 백산이라든지 에이펙트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오늘도 같이 신호가 나간 상황인데 여러분들도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내 계좌는 왜 파란불이지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또 신호 같이 받아가시면서 수익률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종목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도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카메라 드셔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 들어가서 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요. 믿고 들어오셔서 월요일장부터 같이 좀 호흡을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코너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주식왕 필살기 코너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황에 대한 이야기 잠시 아까 들어봤는데 그렇다면은 다음 주 일단은 5월에 오기 전까지는 쉬어가라라고 인내를 해라라고 해주셨는데 다음 주에 그래도 좀 전문가님께서 보시는 관심 있게 보시는 뭐 섹터라든지 종목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려주실까요? 저는 원전주를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는 사명이 바뀌었죠.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사명으로 두산중공업이 일단 뭐 두산중공업도 두산중공업이지만 저는 원전주를 지금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결국 반도체 IT는 개인 투자자들의 힘으로만 올릴 수는 없습니다. 올릴 수는 없고 반도체 IT가 가려면
외국인이라든지 메이저 수급이 굉장히 크게 좀 음. 강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네네. 일단은 그러한 큰 업종 자체를 들어 올리기엔 업황이라든지 지수 자체가 좋지 못하다면 그것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여전히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쪽을 좀 골라봐야 한다라고 했을 때 원전이 가장 저는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유럽 시장에서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 높습니다. 사실은 오늘 기준으로 보면 유니드, 유니드죠. 유니드 네. 그리고 삼강 M&T 그리고 CS 윈드 이렇게 대체 에너지라고 불릴 수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은데 저는 일단은 다른 에너지보다 그러니까 대체 에너지 굉장히 많아요. 네. 한번 말씀드려보면 전기, 수소, 태양, 원전, 해상풍력. 자, 한 거의 대표적으로 5개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전기하고 수소는 사실 신재생 에너지 쪽보다는 전기차, 수소차 쪽으로 너무 이제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두 에너지를 제외하고 봤을 때는 태양광, 해상풍력, 원전 이렇게 한 세 정도가 있는데 네. 저는 원전을 왜 그중에서 가장 높게 평가를 하느냐면 일단은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관심도가 높지만 국내 시장에서도 탈원전 정책에 따른 수혜를 앞으로 계속 볼 가능성이 당연히 높기 때문입니다. 네네. 우리나라 지형상 사실은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큰 이 전력을 얻기는 어렵다라고 그래요. 특정 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지형 기준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해상풍력은 좀 한계가 있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의 저가 제품들 때문에 지금 가격 경쟁력을 제대로 펼쳐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에너지원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원전 에너지가 가장 지금 유력하고 원전 에너지는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 그리고 유럽이라든지 북미 시장에서 원전 자체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아마 물어보시면 열에 10명, 뭐 100명에 100명? 1000명에 아마 999명 정도 분들은 원전 에너지 하면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할 거예요. 네네. 그런데 유럽에서 혹은 미국 시장에서 바라보는 원전은요. 정말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기업들의 해외 수출 판로도 굉장히 좋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인식 자체가 부정적이긴 해도 탈원전 정책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원전 관련주들을 꼭 봐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 주에 또 전문가님께서 보시는 섹터 중에서는 원전이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일단 새 정부가 또 원전 관련해서 18기 수명 연장을 방한한다, 방안 추진을 하겠다라는 소식에 굉장히 원전주들 좀 관심을 많이 받기도 했는데 해외에서는 또 원전과 관련돼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일단 원전 관련주들 다음 주에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필살기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아니면 더 이야기하실 거 있으실까요? 일단은 원전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 네. 최근에 자동차 쪽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현대차, 기아 이쪽도 지금 굉장히 좋았는데 어찌되었든 어제와 오늘 우리나라 지수의 영향 때문에 좀 잠시 쉬어갔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중소형주들을 좋아합니다. 네. 왜냐? 주식을 하는 이유 자체가 수익을 보기 위한 건데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변동성이 높은 것을 해야 되고 변동성이 높은 종목들은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요. 생각을 어느 정도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소형주하고 대형주들이 같이 모두 밀려있는 상황에서 누가 먼저 회복할 거냐 순서를 놓고 본다면 당연히 대형주부터 올라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변동성만 너무 신경 쓰시다 보면 막상 주식 계좌가 생각지도 못한 시점이 아니면 투자자분들도 모르게 손실에 자꾸 이 누적이 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때일수록 저는 이 대형주 위주로의 접근이 더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조금은 작은 중소형 섹터로 제가 원전을 이야기했지만
상대적으로 저는 시총 상위에서 자동차 쪽은 여전히 관심 있게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주 위주로 접근을 해봐라. 그중에서도 자동차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음 주에 또 뭐 현대, 기아 실적 발표도 25일에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관련해서 또 흐름들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과 대형주 위주의 중심 좀 살펴보시고 특히 자동차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꼭 한번 관심 있게 다음 주장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필살기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희 전문가님 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단에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지금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을 해주시면 링크가 뜰 텐데요. 그 링크를 타고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매일매일 또 종목에 대한 신호 같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고민 혼자 하지 마시고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 가시면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여러 시장에 대한 흐름 같이 톡방에서 좀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도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께 실시간 상담도 바로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많은 것들도 여쭤보시고 저희 같이 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코너로 이동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톡하는 상담소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톡방에 올라온 실시간 상담 내용들을 전문가님께 또 연결을 해드려서 전략 짜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고민 있으시면 바로 이따가 나오는 QR코드 읽으셔서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강약품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12,800원이고요. 비중은 20% 담고 계시네요. 오늘 종가 보겠습니다. 네, 부강약품 오늘은 2%대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2.09% 빠졌고요. 11,700원에 일단 종가를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일단은 매수가보다 현재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고민을 남겨주실 것 같은데 첫 번째 종목 부강약품부터 한번 전략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손절해야 됩니다. 네. 손절해야 돼요.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냐면 코로나19 관련해서 극명하게 이제는 리오프닝 쪽과 과거의 코로나19 관련주들의 이제 방향성이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놓고 보면 작년 3월, 4월, 5월, 6월 동안 엄청나게 큰 상승을 했어요. 당연히 코로나 치료제와 테마에 엮였기 때문에 바닥권 대비 거의 뭐 300%가 올랐던 상황. 하지만 그 이후에 고점에서 보면 고점에서 지금 현재까지 마이너스 75%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되면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좀 먼저 하냐면 이 정도 빠졌으면 반등 오겠지. 네. 아마 이제 그러한 기술적인 반등에 입각한 매매를 위해서 현재 12,800원이라는 가격대에 아마 이 정도에 진입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입 자리가 나빴다 그리고 진입하려는 전략이 나빴다라기보다는 그냥 상황이 조금 운이 안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강약품을 사셨던 분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 더욱이 거래 대금이 없는데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 IT도 못 올리고 있는데 제약바이오까지 당연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매수가 현재까지 괴리가 크지 않으니까 그냥 정리를 하시고요. 지금 시장에서 조금 힘을 낼 수 있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원전이라든지 자동차 쪽으로 종목을 교체를 하시는 게 안전하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는 한번 투심이 살아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하다. 그리고 투심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대내적 환경들의 변화가 좀 많이 필요한데 지금 제약바이오가 우선순위가 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부강약품은 현재 위치에서 그냥 손절을 하시고 교체를 하시는 게 낫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부강약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손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주셨는데요. 일단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한번 흐름을 타기 전까지는 일단은 원전이나 뭐 자동차 쪽으로 종목을 좀 교체를 하시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봐주셨으니까요. 부강약품 잘 확인을 해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종목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고민 있으시다면 이쪽 QR코드 읽으셔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도 또 종목에 대한 교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직접 들어오셔서 내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입장을 하셔서 전문가님께 여쭤보시고 또 전문가님이 주시는 신호 받아가시면서 수익률 좀 챙겨가시고 종목 교체를 좀 받아가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시죠. 네, 다음은 다날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12,655원이고요. 비중은 15% 담고 계십니다. 네, 오늘 종가 보겠습니다. 네, 다날은 역시 오늘 0.98% 하락을 했고요. 1,150원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최근 흐름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다날 12,900원에서 꾸준히 좀 밀려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4월 10일 이후부터 또 10,000원 선에서 움직임 나타내는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싸이월드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다가 다시 한번 좀 밀려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다날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뭐 다날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도 괜찮고 종목도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이제 타이밍의 문제가 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날 같은 경우에는 한번 엄청나게 또 좋은 시세를 작년 이 연말쯤에 좀 내보냈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 안에 갇히는 좀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내용 그것이 다예요. 네,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죠. 전자결제 시장의 성장, 그리고 이제 그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이 당시에 먼저 올랐었던 거예요. 올랐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기업이 시세가 날려면요, 네. 그때보다 더 좋은 실적이 받쳐주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들 같은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다날 같은 경우에는 NFT라는 또 새로운 테마들이 움직여주지 않는다 했을 때는 기간 조정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 기간 동안 가격 조정도 물론 좀 나타날 수는 있겠다라고 보지만, 일단은 이 9,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으면 한번 버텨볼 만은 하다. NFT라고 하는 게 작년 3분기, 4분기에 정말 불이 확 붙었다가 정말로 또 믿기지 않을 만큼 너무 또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NFT에 대한 기대감은 뭐 다시 한번 살아올 수 있겠지만, 그 살아올 수 있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가져가 보시되, 지금 위치에서 그리고 추매는요 의미 없습니다. 네, 정말 의미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손절을 하기에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업 자체의 성장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9,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으면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상승을 하시더라도 15,000원 그 이상을 바라보기에는 뭐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네. NFT에 대한 바람이 다시 한번 분다라고 했을 때, 그 불었을 때의 시장에 주는 영향력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올라오게 되면 한 14,000원, 15,000원을 목표가를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더 내려간다, 9,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 시에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날 일단 실적과 뭐 신사업에 대한 재료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기간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13,000원, 15,000원 목표가 잡아주셨고요. 9,000원 이탈 시에는 좀 손절을 하라라고 봐주셨습니다. 이 9,000원 이탈 전까지는 그래도 버텨볼 만하다라고 확인을 해주셨으니까 잘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지금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쪽에 나와 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핸드폰 들어서 찍어주신 다음에 입장을 하셔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에 대한 신호도 다음 주 월요일장부터 바로바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 넘어가 보시죠. 네, 다음은 보령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14,480원이고요. 비중은 6.9% 담고 계시네요. 종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폭의 하락을 가져갔습니다. 0.38% 밀려났고요. 13,150원 선에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네, 이 종목 한번 바로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보령도 결국에는 이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모멘텀 자체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뿌리는 탈모약에 대한 뭐 테마가 좀 있었었죠. 올해 1월 달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아직까지 뭐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고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자체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체질 개선의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체질 개선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네.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는 만성질환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언급했었던 종목군들 중에 뭐 부강약품처럼 완전하게 코로나19 테마가 아닌 이상의 또 시장에 이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코로나19와도 엮였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파이프라인들이 그래도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뭐 좋은 퍼포먼스를 내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네. 앞서 말씀드렸던 부강약품은 빠르게 교체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보령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가져가 보시는 것도 대신에 12,000원이라는 가격대가 깨지면요. 투신 자체가 엄청나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2,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2,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고민이 되실 겁니다. 네. 고민이 되실 건데 저는 일단은 12,000원이 이탈이 돼도 비중이 6.9%가 7%가 좀 안 된 상황이니까 조금 더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다. 대신에 10,000원이라는 가격대까지 내려오면요. 그때는 추매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 보령이라고 하는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보면 정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이 파이프라인 기술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언제 시장에서 좀 알아주느냐. 그것과 보유하고 계신 분의 이 팽팽한 좀 신경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막 섣불리 지금 위치에서 저 전문가가 간다고 하니까 현금 비중 늘려가지고 평단 관리하고 진짜 좋은 수익 내봐야겠다 이런 욕심을 좀 부릴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정말로 예기치 못한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 추매를 해서 평단을 좀 내려놓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령까지 전략을 잡아주셨습니다. 잘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좀 참고를 하셔서 우리 시청자분 대응을 좀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좀 이해가 쏙쏙 되게 설명을 잘 해주고 전략을 잡아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도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이러한 설명들 같이 좀 들으실 수 있습니다. 톡방에서 이러한 시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 교육과 더불어서 많이들 좀 도움을 얻어가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이해가 정말 잘 되는 그런 설명들 도움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넘어가 보면 다음으로는 우성이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28,000원이고요. 비중은 80%꽤 갖고 계시네요. 종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성 오름세 기록을 했습니다. 5.61% 상승을 했고요. 일단은 38,600원 선에 마무리가 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성 종목 계속 가져가야 되나요? 아니면 매도할까요? 라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톡방에 올려주신 상황인데 네, 비중이 꽤 있으셔서 일단은 수익도 내고 계셔서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네요, 전문가님. 비중이 많아서요. 너무나 당연한 전략일 것 같아요. 한 절반은 수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절반은 37,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37,000원대. 잘 기억하세요. 37,000원입니다. 대신에 37,000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수익 실현하세요. 여기서 조금 더 수익을 봐야지 하다가 뭐 좋은 결과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나중에는 매수가 밑으로 내려와도 손절을 못하는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투자자분이 계좌에 찍혀있는 수익을 한번 본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절반은 바로 그냥 내일 시초에 한번 월요일 시초에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는 37,000원이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가져가되 37,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손절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절반은 월요일장에 바로 정리를 하시고 37,000원, 나머지 절반은 37,000원이 이탈되지 않을 시에는 보유, 이탈이 될 경우에는 손절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성 종목 잘 살펴봐 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SBW 생명과학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4,430원이고요. 비중은 100% 갖고 계시네요. 오늘 종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0.11% 강보합권 마무리가 됐고요. 4,480원 선에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하루 흐름, 최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SBW 생명과학 횡보한 흐름을 나타내다가 4월 초에 6,000원 선까지 급격하게 좀 뛰어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6,850원 선까지도 터치를 했었다가요. 이내 다시 한번 좀 밀려나면서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3,570원 다시 한번 내려왔고요. 이내 다시 한번 좀 오름세 기록을 하면서 오늘도 일단은 좀 소폭의 오름세를 나타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매수가 위에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비중을 100% 갖고 계신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쌍용차 인수 테마가 좀 엮여 있는 모습을 좀 보이죠. 네. 특히 이제 쌍방울 쪽에 좀 붙어주는 그러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고민이 됩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누가 인수를 합니다, 누가 인수를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냥 객관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쌍방울 그룹하고 KG 그룹이 좀 붙는 모습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KG 그룹 쪽이 조금 더 그렇죠. 우세해요. 유리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금력 차이로 봤을 때 쌍방울보다 KG 그룹이 자금력이 훨씬 더 크고요. 네. 근데 이제 단순히 자금력뿐만이 아니고 이 M&A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과거에 지금 이 인수하려는 기업들이 M&A를 해봤는지, 를 했을 때 어떠한 결과치를 냈는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잘 안 되는 기업을 인수를 해가지고 잘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경험이 있는 혹은 경험이 없는 기업들이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되면 더 부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놓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KG그룹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KFC 그리고 철강 쪽, 그러니까 성공적인 M&A를 정말 잘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KG그룹 쪽이 최종적으로는 조금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이 있는데, 일단은 차트 모습, 그러니까 현재 수급에 보아서는 오히려 쌍방울이나 광림 아니면 SBW 생명과 이쪽이 좀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가져가시되 4,200원을 마지노선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2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정리를 하시자. 대신에 그렇지 않다면 5,000원 위로 올라갈 때부터 그냥 단돈 얼마씩이라도 올라오게 되면 그냥 분할로 수익을 실현을 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은 뭐 아니면 도입니다. 그죠? 아마 투자자분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할 만한 자료가 없다라는 것을 좀 아실 거예요. 이게 좀 투기적인 종목일 수밖에 없는데, 네. 투기적인 종목은 지나고 나서 보면 저거 내가 점상 먹고 2연상 먹고 3연상 먹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나는 저 가격대면 팔아가지고 이 하락은 또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막 그런 좋은 상황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는데, 지금 종목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그러한 판단을 내리긴 저는 정말 어렵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 때 실현을 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BW 생명과학 일단은 가져가실 때 4,200원 이탈 시에는 정리, 5,000원 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 실현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한번 파악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 지금 이쪽에 나와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찍으신 다음에 바로 입장을 하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내 종목에 대한 고민이 좀 있다. 왜 내 계좌는 파란불이지?
된다고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입장을 하셔서 김태성 전문가님의 도움을 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장일수록 혼자 고민하시는 건 좋지 않고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좀 받아가는 게 좋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뭐 종목 교체라든지 아니면 직접 여쭤보시고 이야기 고민들 좀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쪽 QR코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고요. 계속해서 바로바로 또 다음 종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스코넥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22,300원이고요. 비중은 20% 담고 계시네요. 네, 오늘 종가 보겠습니다. 네, 스코넥 2.20% 하락을 했고요. 17,7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최근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스코넥 같은 경우에도 22,300원에서 좀 꾸준히 밀려나는 모습을 나타내줬는데요. 4월 달까지도 좀 밀려나면서 최근 들어서 좀 횡보한 흐름을 나타내다가 17,400원 선까지도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었고요. 오늘도 다시 한번 파란불 켜내면서 17,75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고민이 좀 많아요라고 톡방에 남겨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신규 상장주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장한 첫날에 가장 낮은 가격 밑으로 이탈이 되면 손절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손절을 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상장한 날에 고가 위로 올라오면, 종가보다 위로 올라오면 다시 매수를 하셔도 괜찮아요. 대표적인 예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이브입니다. 하이브가 지금 뭐 굉장히 좋은 모습을 최근까지 보였죠. 하지만 상장한 첫날부터 보면요. 거의 1년 동안 상장한 날에 가격을 올라오지 못했어요. 네네. 이거 갖고 있었던 분들 1년 동안 정말 소갈이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장한 날에 첫날에 이 저가를 이탈하면 무조건 손절하시는 게 좋고요. 이 첫날 기록한 종가죠. 네, 종가를 넘어설 때 매수를 해야지만 그래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스코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투자 심리 자체가 스코넷은 매수보다는 매도일 수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연중 최저점이잖아요. 수익인 사람이 손실인 사람이 99.9%. 0.1%는 뭐냐면 오늘 이 꼬리 달렸을 때 17,400원, 500원에 사신 분들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다 손실일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이 한 번 더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간다? 그럼 다 투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속상하시겠지만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 이 종목은 기다렸다가 25,000원, 26,000원 위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 다시 매수를 해서 복수를 하실 거면 그때 하시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코넥 오늘 일단 정리를 좀 하셔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로 입장하신 분이 좀 남겨주신 것 같은데 이 종목 좀 잘 확인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들어오셔서 새로운 분신처럼 상담 내용을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 연결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방송 중에만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시죠. 네, 다음은 나라 M&D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12,300원이고요. 비중이 좀 있으십니다. 40% 갖고 계시네요. 네, 이 종목도 종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1.87% 상승을 했고요. 9,240원 선에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조금은 일단은 고민이 되시겠네요. 역시나 물타기를 해서 평단을 낮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도 일단 손실권에 계셔서 남겨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어제 오늘 좀 흐름이 좋아요. 흐름이 좋기 때문에 더 기다려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었거든요. 수급에 대한 개선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나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고,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제가 아까 이 상장주 얘기 드렸던 거 한 번 더 체크를 드릴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저가 이탈 시에, 그날 가장 기록됐던 낮은 저가 이탈 시에는
손절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 가격대잖아요. 저는 지금 이 LG 에너지솔루션을 좀 사자라기보다는 자, 저가가 이탈했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 위치하고 있어서 LG 에너지솔루션은 한 번 더 혹은 두 번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나라 M&D의 주가도 한 번 더 저는 움직여줄 수 있다. 네. 그렇다고 LG 에너지솔루션 지금 사자 아니에요. 나라 M&D 기준으로 보면 LG 에너지솔루션이 여기서 한 번 더 움직여줬을 때 충분히 지금보다는 좋은 가격대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12,300원까지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럼 10,000원 이상 올라가게 되면 계속해서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저는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재차 최근에 기록했던 저점인 8,300원 정도가 다시 깨지면 위험하다. 이것을 꼭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라 M&D까지도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상담들도 올라오는 거 보면 최근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상담을 많이 남겨주시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종목에 대한 고민 혼자 하지 마시고 톡방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 직접 여쭤보시면 또 잘 대응을 좀 해주고 계시니까요. 저희 월요일장부터 또 같이 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QR코드 읽으셔서 들어오시고요. 저희 매일매일 톡방에서는 시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해서 신호, 알람 같이 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내 종목을 좀 고민이 많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쪽 QR코드 찍으셔서 들어오셔서 좀 같이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 소식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 시장 또 어떻게 변동성을 좀 보일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같이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R&2 테크놀로지 올라와 있습니다. R&2 테크놀로지 매수가 1,100원이고요. 비중은 10% 갖고 계십니다. 종가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보합권 마무리를 보여줬습니다. 11,300원 선에 일단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그래도 일단은 수익권 가지고 계십니다. R&2 테크놀로지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일단 이 종목도 참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아마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거 올라갈 만한데 정말 안 움직인다, 이렇게 느끼실 수밖에 좀 없을 것 같아요. 네. R&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일단은 왜냐하면 이 5G 관련한 종목들이 지금 다 그래요. 그러니까 좋다라는 건 알겠고, 투자가 계속 재개된다라는 건 알겠고, 하지만 주가는 아직까지는 뜨뜻미지근한. 그 중에서 5G 하면 오이솔루션, KMW 이런 종목군들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죠. 근데 대신에 또 솔리드라고 하는 종목군들 혹은 선희 시스템처럼 일단 눈에 보이는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은 먼저 움직여주긴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기존의 5G 관련 종목군들, 하지만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개선이 일어나지 않는 종목군들은 좀 답답한 흐름을 좀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위치에서 일단은 손절은 의미 없다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수급이 살아난 것도 아니고 거래가 살아난 것도 아니고 실적이 좋게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략을 좀 드려보면 1,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으면 그대로 보유하시고, 올라오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14,000원대까지 갈 수 있다. 어차피 지금 이 문의 주신 분 매수가 기준으로는 수익이에요. 네. 수익이기 때문에 저는 14,000원 혹은 15,000원까지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00원 이탈하지 않을 시에는 보유를 하시고 올라오면 14,000원까지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셨으니까 잘 살피고 대응을 하시길 바랄게요. 네, 계속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일 알미늄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2,900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종가 보겠습니다. 네,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오늘 1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12.39% 오름세 가져갔고요. 2,630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큰 폭의 상승을 가져가면서 매수가 근처까지 올려는 모습인데 그래도 일단 비중이 꽤 있으시고 손실권에 계십니다. 조일 알미늄도 이어서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시세가 많이 나왔죠. 네. 그런데도 아쉽게 아직까지 손실이죠. 일단은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또 수혜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가가 너무 높아요. 매수 가격이 조금 아쉽죠. 그래서 저는 매수가 오면 일단 다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을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상담을 진행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전문가님께 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톡방에서 개인적으로 또는 다음 시간에 꼭 한번 다시 챙겨드릴 테니까요. 저희 꼰대님이 올려주신 상담 내용인데 다음에 꼭 챙겨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다음 주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원전과 그리고 대형주 위주, 그중에 자동차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일단은 다음 주 관심 있게 보시는 이러한 섹터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쪽 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전문가님께 직접 한번 여쭤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시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미국 증시 그리고 다른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 가지 뉴스 같이 올려주시면서 전문가님께서 또 도움을 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좀 같이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것은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야지만 다음 주 월요일장부터 바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매일매일 종목에 대한 신호도 또 같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도 백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신호 나갔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어려운 장일수록 전문가님의 도움을 좀 같이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장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상담들도 여러분 많이 남겨주고 계시잖아요.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도움을 좀 받아가시면서 종목 신호 받아가시고 종목 교체도 한번 해보시는 걸 어떨까 하고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3부 순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주말 잘 보내고 오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저녁 7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